라운드 2 파이트. GV80은 뭐 작년부터 워낙 기대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1월 15일에 출시를 했고요. 실물로 만나보니까 훨씬 이미 몇 장 공개된 사진보다 낫네요. 이 차도 사진을 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지금 색깔은 약간 좀 군청색이 도는데 이거는 제가 카탈로그 보면서 말씀드리겠고, 일단 G90에서 봤었던 이런 두 줄이 들어간 헤드램프, 그리고 옆에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테일램프까지도 이어지고요. 차는 확실히 대형 SUV다 보니까 이런 전면에서도 그렇고 제네시스만의 이런 크레스트 그릴, 또 헤드램프, 각종 조형 장식들이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번호판 붙어있는 그릴이 상당히 크죠. 한눈에 보더라도 그런 처음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 차 좀 비싸 보이고 고급차 같고 단단해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좀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헤드램프 위로 그어진 이 엔진 후드에 그어진 라인들을 보면 쭉쭉 그어져 가지고 차의 대비가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앞에 라인도 그렇고 특히 옆에서 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좀 차의 비율이 확실히 좀 급격한 그런 긴장감도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헤드램프 두 줄과 옆에 사이드 리피터하고 또 옆에 흐르는 캐릭터 라인들하고 엇갈려 가지고 이게 지금 자연광을 받아서 라인이 아주 잘 보이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볼 때 특히 그린하우스 뒤쪽 2열 공간에서 이제 2열 윈도우 빠지는 스티커 붙어 있는 공간 있죠. 리어 커터 글라스의 모양이 전형적인 SUV에서 봤었던 것과는 다른 긴장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휠이 22인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모터그룹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휠 사이즈 중에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주행은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조수석에 앉아서 와봤는데 22인치를 신고도 주행감은 부드러웠습니다. 뒤로 돌아가 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이제 G90에서 봤었던 그런 두 줄 테일 램프가 뒤에도 이어지고 있고, 가운데 제네시스 배지를 두고서는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이제 디자인 설명할 때마다 한옥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여백의 미를 차에도 녹였다고 하는데, GV80 같은 경우는 대형 SUV인데도 공간적으로 보면은 참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군더더기 없이 오래 봐도 좀 질리지 않을 그런 생김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그 GV80의 외장 컬러가 이번에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들 비록 실내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고요. 얘는 약간 네이비 컬러고, 이번에 근데 대체적으로 도장 상태들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또 요거는 살짝 그런 좀 벤틀리스러운 느낌까지 나고, 이 라인들이 확실히 차의 그런 볼륨뿐만 아니라 색깔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차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런 양감이 되게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식들은 지금 되게 미니멀하게 램프류, 그러니까 램프류만 들어가서 아까 뭐 디자인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좀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이 크레스트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공통되게 이번에 이제 이 색깔은 매트한 화이트인데 이 차가 참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 라인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색깔이라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실내라서 정확히 비슷하진 않을 텐데 정확히 우리 눈에 보는 것과는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매트한 흰색이 잘 어울린다, 참 멋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얘는 이제 글로시한 화이트죠. 좀 전에 보셨던 매트한 것보단 요 글로시한 화이트는 뭐 글로시한 대로 또 멋은 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무광 흰색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네요. 그리고 요 글로시한 것 중에는 이 색깔도 참 예쁘고, 또 여기 이제 이 브리티시 그린 색깔이 있는데 이것도 매트 컬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글로시이긴 한데
보시면 이 색깔도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차가 뭐 영국차스럽고 제규어 느낌도 나고요. 적어도 색깔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네, 괜찮죠? 또 이게 얘는 또 매트한 색깔인데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매트하죠. 지금 보시면은 네, 이 매트한 컬러는 지금 추가 비용을 내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쪽에 이제 그린이 매트한 그린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트한 그린 컬러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밝아서 더 잘 보이는군요. 네, 좋죠. 이런 색깔은 정말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없었던 그런 색깔이라서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자주색, 요것도 처음 보는 색깔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얘도 고급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약간 붉은색 버건디 컬러인데 붉은색이 좀 도드라지는 버건디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 버건디 색깔 아니면 저 매트한 그린 아니면 글로시 그린도 괜찮고요. 또 매트 화이트가 가장 눈에 띄는 컬러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기 전에 문을 좀 열어서 보여드리겠는데, 이 차는 확실히 좀 고급차처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일단은 인테리어 소재 쓰인 것들이 전부 다 가죽이고요. 얘는 지금 5인승의 풀옵션 사양인데 6,580만원짜리 기본을 사더라도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똑같거든요. 특히 이 부분, 영국 차들 보거나 하면은 이 도어 패널 밑에 여기가 아예 차를 감싸게끔 돼 있거든요. 이 뒤쪽 도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내릴 때 종아리 뒷부분이 쓸리는 경우 있잖아요. 흙탕물이라든지 그런 먼지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 철판으로 여기를 아예 덮어가지고 문을 닫으면 감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고급차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실내에 쓰인 가죽을 보면은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는데, 얘는 지금 나파 가죽이 쓰였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퀼팅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싸맨 것들이 모두 가죽 아니면 금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가죽이고 우드가 들어갔고, 또 이쪽도 가죽. 보통 이렇게 눈이 안 닿는 아랫부분은 우레탄을 쓰는데 얘는 우레탄이네요. 여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손 한 뼘 닿는 부분 정도는 우레탄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동식이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갔고요. 요추 받침이라든지 허벅지 받침 연장 버튼도 전동식이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지금 오르간 타입이 들어갔군요. 저 고무 페달도 살짝 소재가 더 좋습니다. 고무는 아니고 근데 플라스틱이네. 그리고요, 이런 무릎 닿는 공간에도 퀼팅 처리를 해놔가지고 여기도 고급차 같이 꼼꼼하게 매만졌죠. 그리고 얘도 이제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공간을 보시면 밑에도 여분의 스토리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빌트인 캠을 백업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는 C가잭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이 위에도 꼼꼼하게 가죽을 썼어요. 인테리어를 한번 보시죠. 인테리어도 지금 뭐 나무랄 데 없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하이그로시는 여기만 쓰였어요. 지금 그거 외에는 먼지가 잘 묻는 소재를 쓰지 않아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여기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그랜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계기판도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인데 이것도 패널이 달라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말 이건 좀 BMW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은가 싶고, 테슬라처럼 저 차로 옆에 차들 지나가는 것도 잘 보입니다. 주행간에는. 네, GV80에 이번에 이제 메뉴들이 모두 새로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요건 따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을 걸면은 요 세레모니를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엔진 회전계고 왼쪽은 속도계죠.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데, 요건 누르면 이제 메뉴가 바뀌죠. 지금 이제 입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입체는 그리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토글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밑에
입체 효과를 바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입체 효과를 빼면은 이제 지금 2D처럼 화면이 보이고요. 다시 눌러서 입체 효과를 넣으면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메뉴에. 그래서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컴포트, 스포트 레이어가 생기죠. 층이 생겨서 이게 좀 더 운전자가 볼 적에 계기판에 마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에코 모드에서 가장 층위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도 투스포크가 됐죠. 만져보면은 나파 가죽 쓴 거라든지 요 주변에 두른 알루미늄 같은 것들도 느낌 좋고요. 이 림은 약간 두툼하네요. 림 자체가 직경이 좀 두꺼워서 잡는 맛이 좋습니다. 이 GV80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선 솔직히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은 확실히 좀 밖에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감싸인 듯한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가로로 길죠. 여태까지 본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깁니다. 이게 13.5인치라고 그랬나? 아까 그랬었거든요. 이 화면이 길다 보니까 메뉴가 상당히 쫘라락 펼쳐져 있죠. 이거는 이 다이얼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 다이얼이죠. 그래서 이거 돌리는 느낌이 되게 재밌습니다. 금고 같아. 보세요. 차라락 돌아가기까지 하고 되게 매끄럽죠.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 글씨 인식도 하고, 그리고 볼륨 조절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과 메뉴 버튼, 백 버튼도 이쪽에 있고, 이 넘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 근데 화면이 넘어갈 적엔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시면 여기서 이때 물론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시트는 2열 시트 조절이라든지 2, 3열 시트 등받이 접기 펴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2열 시트를 제가 이렇게 접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이걸 모두 운전석에서 이 메뉴로 손쉽게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햅틱이 있어서 누르면은 그냥 어떤 버튼 반응을 또 주네요.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고 자연스럽고요. 지금 또 이쪽을 접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세게 접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펴겠고요. 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지금 어떤 시트를 접고 펼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다시 펴겠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제 3열 시트 헤드레스트도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접히죠. 그리고 이건 접는 것만 됩니다. 펴는 건 안 돼요. 네,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3열 시트에 헤드레스트를 접습니다. 단 펼칠 때는 수동으로 조작해 주십시오 라고 뜨고요. 안내가 시트 설정, 시트 스위치 알림, 스마트 자세 제어. 스마트 자세 제어는 그 탑승자의 신장과 몸무게를 입력하면은 가장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거고, 승하차 편의는 이제 스티어링 휠하고 시트가 서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이건 이제 컴포트 스트레칭, 이건 마사지예요. 그래서 강한 세기라면 여기서 이제 몽글몽글 이제 에어 그가 공기 주머니가 눌러줍니다. 그런 걸 정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번에 처음 적용된 기능이고요. 또 계기판이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입체 계기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고, 편의사양에서 보면은 액티브 사운드 설정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이건 전에 봤었던 크기는 그대로고, 무선 충전 시스템, 웰컴 미러 라이트, 이 메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본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더 깔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를 소지한 채로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테일게이트 열리는 거, 현대차에서 봤던 크기는 그대로고요.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열림 높이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3단계, 2단계, 1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다이얼 이용해서 하는 게 빠르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라든지
시트 디지털 키. 디지털 키는 그 카드 키를 그대로 쓰는 거죠. 스마트폰 키라든지 카드 키. 네, 이런 것들. 네. 다시 홈으로 가서 지도는 그대로 내비게이션이고 검색 경로. 자연의 소리는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뭐 누천 카페라든지 비오는 하루 이런 것들 그대로입니다. 가지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눈 덮인 길가, 벽난로, 비오는 하루 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폰 프로젝션은 미러링 이용해가지고 케이블로, 얘는 무선으로는 안 되는군요. 케이블 연결해야지 미러링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발레 모드는 이 글로브 박스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렛 맡길 적에 발렛이 아니라 발레 모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빌트인 캠, 시트, 카툼. 카툼은 따로 있군요. 커넥티드 서비스는 그냥 차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카툼, 이게 그 차 바깥에서 이제 차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공조 장치는 워셔액 연동이라든지 이것도 그래픽이 이제 아예 이 GV80에 맞게끔 그려졌군요. 그리고 외부 공기 유입 방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결로 발생 저감, 압유리 습기 제거 연동 이런 것들 모두 갖추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군요. 여기는 이제 조수석, 싱크를 하거나, 이것도 여기에 물리 버튼을 빼놓기도 해놨지만 이쪽에서 이제 디지털 화면을 이용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뭐 바람을 테슬라처럼 이렇게 조절하는 그건 안 돼요. 이쪽에는 이제 후석대와, 이거는 팰리세이드에서도 봤었던, 누르고서 뒷 3열에다가, 얘는 7인승이니까 이건 물론 근데 5인승에도 들어가는 기능이긴 한데, 누르고서 말을 하면 뒤에 후석 스피커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말하는 거고, 후석 취침 모드는 볼륨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오디오를 듣고 있을 적에 뒷자리 스피커는 7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이, 이거는 지금 카페이가 된다고 하는데 써보지 못했고, 그런 게 있고, 지도도 얘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목적지 세팅을 하면 이런 세팅으로 보여지고요. 후진 넣었을 적에 카메라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 좋고요. 또 여기서 이제 360도, 이건 이제 아예 가상으로 띄워주는 거군요. 그런 게 있겠고,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되고, 백라이트도 여기 들어오는 거, 가이드램프도 들어와서 이제 보행자들에게 차가 움직인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설정에서는 뭐 탑뷰 주차 가이드라든지 후방뷰 주차 가이드, 주차거리 경고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송풍구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차의 어떤 수평적인 그 넓이를 강조하죠. 또 이쪽 버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그로시 소재긴 한데, 이걸 다 개별 버튼으로 해놔서 눌림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물론 들어갔고, 그랜저에서 봤었던 이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 물론 들어갔고, 또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두면 불도 요 위에 들어와서, 왼쪽 위에 불이 들어와서 알기 쉽고요. 또 여기는 이제 메모리 카드, USB 슬롯이랑 또 충전을 위한 포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딩 덮개도 부드러워요. 작동 부드럽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이 덮개도 마찬가지로 질감 좋습니다. 기어 노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이얼식이고, 누르면 P,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이 P는 우리 현대차에서 봤었던, 누르고서 내리면은 이제 차 키로 후진할 수 있는 기능이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라졌죠. 그래서 버튼도 8개로 많은데, 잠금 버튼은 기본이고, 트렁크 열림 버튼, 패닉 버튼, 그리고 이거는 불로 위치 확인하는 것, 또 이거는 시동 켜는 것, 그리고 이건 앞뒤 전후진.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셀렉터랑 터렌 셀렉터를 합쳐놨죠. 이것도 이제 현대차에서 봤었던 기능인데, 바꾸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기판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터렌 셀렉터가 돼서 스노우, 머드, 샌드가 돼서, 드라이브, 이 터렌 셀렉터 모드 전환간에는 계기판이 달라지는 거는 요 밑에만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지고 꺼지고 요런 차이만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네요. 터레인 모드, 머드,
스노우. 이 그래픽은 아주 예쁘진 않군요. 그래서 상세 정보를 눌러보면 이제 바퀴 구동력이라든지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 속도 제한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도 물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폭스바겐의 완전 신형 투아렉입니다. 신형 투아렉은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변화는 확실히 이 그릴, 이건 이제 아테온에서도 봤었던 그런 수평을 아주 강조한 그런 그릴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형 SUV인데 차가 더욱더 좀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넓고 커지고 길어지고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요즘 폭스바겐 차들이 내세우는 그런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앞에서 봤었던 그런 수평 그릴은 옆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어 핸들 위에 보시면은 쭉 이어지는, 티구안에서도 봤었고 아테온에서도 봤었던 이런 직선, 또 밑에 로커 패널 쪽에도 이런 캐릭터 라인을 또 파놨고요. 그럼에도 이런 좀 그린하우스를 뒤로 얇게 빼놔서, 얘는 쿠페형 SUV는 아니지만 그런 좀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터웠던 C필러가 좀 가늘어졌죠. 그래서 이것 역시 투아렉이 좀 힘을 강조했던 그런 대형 SUV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서 보더라도 역시나 수평선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뒤에 후미등이라든지 아니면 저 투아렉 양각 배지로 투아렉 엠블렘 위에, 그리고 폭스바겐 로고 사이에 그은 선이라든지 또 밑에 둘러진 크롬 라인 모두 수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얘는 V6 터보 디젤, 3리터 V6 터보 디젤이고요. 머플러는 이렇게 트윈이 들어갔고, 네, 신형 투아렉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뭐 전에 모델의 느낌이 1도 안 남아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뭐 TV라고 해도 될 만큼 큰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센서가 있군요. 손 가까이 가면 인식을 하네요. 이 정도만 가면 네, 이런 게 나타나고, 여기서 지금 설정이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지금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것도 연동이 돼서 뉴스도 볼 수가 있고, 신형 투아렉도 대부분의 물리 버튼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기어 노브 주변에는 시동 버튼하고 오토홀드, 또 이 사이드 브레이크, 비상등, 하자드 버튼, 그리고 오디오 볼륨 버튼, 요거밖에 없어요. 이 느낌이 좀 가볍습니다. 이 누른 큼지막한 건 좋은데 약간 좀 가볍다. 그리고 이 덮개는 다 하이그로시를 썼군요. 하이그로시가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저쪽 송풍구 밑에, 그리고 도어 트림 모두 하이그로시가 쓰였습니다. 약간 이 부분 역시 좀 아우디 A8에서도 느꼈었던 투머치 하이그로시가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면 근데 참 거실스러워졌네요. 이런 공간이 마치 선반 위에 테레비 올려둔 것 같고, 그 밑에 그리고 에어컨 이 공조장치도 있고, 여기도 아테온이나 티구안에서 봤던 것처럼 수평을 강조하는 바깥의 디자인이 안에도 이어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송풍구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막혔습니다. 여기만 열린 거예요. 여기만 송풍구예요, 끝에랑.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좀 어두운데, 그리고 C가잭하고 또 USB 충전 포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차가 워낙에 폭이 넓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도 크게 뺐네요. 높진 않습니다만. 이것 역시 좀 요즘 대형 SUV들이 리빙룸 같이 좀 실내 거주성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풀 디지털 방식인데, 여기는 이 스포크에 있는 뷰 버튼을 눌러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he digital cockpit tailors itself individually to its drivers. It can be flexibly adjusted using these buttons. For example, the large map that can even be zoomed in. 보시면 지금 이제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계를 이렇게 두고서 가운데 차에 관한 정보가 뜨게 돼 있는데, 뷰 버튼을 누르면 줄이면서 이걸 크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보시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컴퓨터예요. 여기도 주행 데이터, 보조 시스템, 지도,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자면 오프로드는 이거 각도입니다. 옆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주행 데이터는 트립 컴퓨터 1130km, V6 터보 디젤인데 1130km면은 굉장한 연비죠. 얘가 지금 기름 탱크가 90리터긴 한데 그럼에도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조 시스템은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무슨 육상 트랙 같죠? 달리기 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를 또 다 하고요. 그래서 이 버튼은 이 실드 같은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해서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리미터 제한계, 뭐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프론트 어시스트 이런 거를 다 활성화 비활성화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네요. 또 지도는 구글 위성 지도는 안 되는데 아우디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완전히 지도로 다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옆에 P, 기어 단수랑 오른쪽에 속도만 뜹니다. 엔진 RPM 회전계는 안 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뷰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만 이렇게 지도가 뜨게 될 수가 있고, 오디오는 뭐 일반 오디오 정보, 지금 라디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화, 차량 상태 눌러보면은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 그런 게 뜨는 건데 지금은 없어서 안 뜨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면 OK를 누르라는데 저 앞에 지금 떠 있죠? Everything in sight. The optional head-up display projects important information directly into the driver's field of vision. For example, the speed and identified road signs, but also warnings from the driver assistance systems, as well as navig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driver taking his eyes off the road, the head-up display can enhance concentrated driving and increase driving comfort. 이렇게 계기판이 하나의 완전히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거대합니다. 진짜 텔레비전 같아요. The Touareg sets new standards. Above all, its optional inner vision cockpit, with the Discover Premium at the centre. The 38cm display is snugly fitted within the dash panel, ergonomically tilted towards the driver, completely switchless and highly integrated. Touch, hold, select. Customizing the home screen is entirely intuitive. Operation is just as simple. Use one finger within a menu, use two fingers to go to the next menu level. Or with a gesture to scroll through your albums, for example. 이거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도 돼서 지금 제가 손을 화면에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없었던 메뉴가 사라져요. 아, 나타났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던데. 이거 옛날에 그 손으로 코기를 묻혀가지고 초 끄는 것 같네요. 채널을 18개나 저장할 수가 있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는 기어 노브 주변으로 해서 마우스 같은 기어 노브가 있고, 엔진 시동 버튼, 비상등,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디오 켜고 끄는 버튼인데, 이 다이얼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작감이 약간 좀 경박하죠. 그리고 컵홀더도 잘 자리 잡고 있고, 하이그로시 투성이긴 한데 키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전지형 버튼이 모아져 있어요. 돌려보면 오프로드 자동 전문가 이런 번역.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지금 오프로드로 하니까 올라갔어요. 지상고가. 이 지상고가 55mm인가 RA로 조절할 수가 있죠. 각 모드에 따라서 구동력, 그리고 또 트랙션, 또 출력 제어, ESP 개입, 시점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파킹 어시스트는, 야, 이거 화질이 왜 이래. 후방 카메라인데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건 파크인 고고고요.
지금 얘는 이제 평행주차, 직렬주차 모두 지원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이제 여기 계기판에 이제 그래픽이 뜹니다. 이 기능은 근데 제 골프 2012년형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라서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트립 컴퓨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마트폰처럼 메뉴들을 볼 수가 있군요. 야, 화면이 진짜 크네요. 거의 뭐 최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코로 하면 프론트와 리어를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이게 근데 전부 다 이 공조장치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사람에 따라서는 선호가 갈릴 수는 있겠어요. 근데 모든 차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니까, 자, 이건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럽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이폰에서 홈 버튼 같은 거죠. 누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버튼이 있어서 좋네요. 그래도 홈 버튼 눌러서 뭐든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시계도 이렇게 두 타입 중에 고를 수가 있군요. 오토는 공조기능 프로파일 약함, 중간, 강함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오디오겠고, 이건 미러링, 스마트폰 미러링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거 케이블 없이 되나? USB를 통해하라는 거 보니까 얘는 케이블리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계기판 조명, 밝기 설정하는 거고, 실내 등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꾸는, 이렇게나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 아주 세분화해서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 열선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에어케어는 이오나이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걸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홈 화면 기능 조작, 음성 인식을 작동하려면 음성 인식도 되는군요. 한번 해볼까요? 창문 열어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됩니다. 취소. 실행 중인 소스는 음성인식을 통한 장르 선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성인식은 간단한 것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대전역으로 가죠. 다시 말씀해주세요. 취소.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이미지, 음향, 뭐 이런 것들. 이건 정말 시승차 받아서 하루 타보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뭔가 저도 해시태그로 테크노골리앗이라고 써긴 썼는데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차고 지상고 높이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죠. As an SUV, the Touareg is at home on many surfaces, including off-road. Using the rotary switch or driving profile selection, the driver is able to create more space, up to 70mm, thanks to air suspension. Two pressure reservoirs fill the springs and lift the vehicle body. Additionally, the regulated dampers switch to off-road. From 120 km/h or in sport mode, the vehicle body is lowered by 15mm. The dampers become firmer for optimum driving dynamics. The optional air suspension. 그리고 밑에는 드라이브 셀렉터랑 터렌 셀렉터를 합쳐놨어요. 화면에서 보시면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런 게 모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달라지죠. 여기는 이제 경사도예요. 3도 지금 기울었다는 거고, 이건 이제 스티어 조향이 마이너스 24도 줄어들죠. 이게 똑바로 됐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지금 열어보면은 아주 견고하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밑에 앞에는 여기 USB 포트 하나가 있고 램프도 하나 있습니다. 안에 마감 잘 돼 있고요. 확장은 안 되지만 상당히 견고합니다. 투아렉 시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시트 디자인도 달라졌죠. 그래서 상당히 볼스터 같은 게 잘 튀어나와 있어서 몸을 잘 지지를 하고요. 모두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요추 받침 모두 지원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에르고 컴포트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인체공학적인 시트를 적용을 했나 봐요. 처음 보는 배지네요.